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아,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인기가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3, 4분기 조사에 의하면 자바를 제치고 2위에 등극하였습니다. 전 세계 프로그래머 중에 23%가 자바스크립트를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일 특이한 것은 파이썬, 파이썬 언어가 1등이라는 것이고, 왜 그럴까요? 프로그래머 언어 인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 프로그램에 강한 프로그램 언어들이 등장하였고 그 이후 많은 프로그램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펄, PHP, 자바, 자바스크립트 등이 여기에 속하죠. 우리가 오늘 학습하는 자바스크립트도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언어구나, 이걸 배우면 많은 곳에서 쓸모가 있겠구나, 내 몸 가치가, 내가 이걸 제대로 학습했다면, 내가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사회에서 큰 대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여러 종류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요소와 구조를 이해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브라우저에 출력하고 사용자 입력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시작은 1995년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 코퍼레이션사에서 개발하였습니다.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2.0 브라우저에 최초에 탑재되어서 웹 프로그램의 개념을 처음 창시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은, 자바스크립트는 조각난 소스 코드 형태로 HTML 페이지에 내장된다. 그러니까 HTML 문서와 같이 혼합해 쓴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러 없이 브라우저 내부에 처리기에 의해서 바로 실행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언어랑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컴파일러가 없이 브라우저 내부에서 처리된다는 소리는 서버에 소스가 내장되어 있고, 이게 사용자, 즉 사용자 PC에 또 사용자 컴퓨터,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곳에 전달이 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브라우저가 그 코드를 분석해서 실행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자바스크립트는 C 언어의 구조를 차용했기 때문에 단순하고 배우기가 쉽습니다. 물론 C 프로그램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스크립트 언어란 말을 자꾸 쓰고 있는데,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스크립트 프로그램 언어라고도 하는데, 스크립트 언어는 응용 프로그램과 독립하여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 언어와 다른 언어로 사용되는 최종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을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크립트란 말이 사전적 의미로는 연극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연극 용어는 그 스크립트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초창기 스크립트 언어는 배치 언어 또는 작업제 언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C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처리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또 특이한 점은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독립적으로 쓰인다기보다는 HTML 문서 내에 내장되어서 같이 섞여서 사용이 된다는 게,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HTML 문서 내부에 섞여서 사용된다는 게 가장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을 이렇게 녹음하고 영상을 뜨고 있는데, 가끔 내가 이제 제어하려고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음성이 그때 딱 스톱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듣다가 말이 왜 끊기지 할 때는 내가 마우스로 뭔가 지금 봤듯이 이렇게 형광펜을 만들어서 색깔을,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역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웹페이지는 HTML5 태그, CSS 스타일 시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이 세 가지 코드가 결합되어 작성됩니다. 물론 HTML5 태그 이외의 것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CSS나 자바스크립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알겠지만 HTML5는 웹페이지의 구조나 내용을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또 CSS3는 색상이나 폰트, 배치 등 웹페이지의 모양을 꾸미는 데 이용이 되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가 입력을 처리하거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그 웹페이지의 동적 제어를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력 및 계산을 한다.
웹페이지 내용 및 모양을 동적으로 제어한다. 동적으로 제어한다는 가변적이라는 소리거든요.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서 또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고 웹 서버와 통신 또 웹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 설명이 다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큰 항목들로 구분을 했는데 사용자의 입력이라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기본적 또 표준 입출력 장치로 사용되는 건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되겠죠. 이거 입력이 오직 자바스크립트만으로도 제어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여기 계산이라는 용어, 프로그램 계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계산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받아 조작을 한다, 그 내용에 따라 반응한다 이런 걸 다 일괄해서 다 계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거, 입력을 받거나 출력할 수 있고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웹페이지 내용 및 모양을 동적 제어한다는 소리는 그 일반적으로 HTML 태그의 속성인 콘텐츠, CSS 등을 CSS 프로퍼티 값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마우스를 올리면 그림이 변한다든지 또 사용자 입력값에 따라 다른 결과를 출력한다든지 그럼으로써 화면을 배치 내용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좀 헷갈리나? 그래요. 또 브라우저를 제어한다는 것은 브라우저 알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뭐 엣지, 또 크롬 브라우저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런 브라우저의 윈도우 크기나 모양을 바꿔주는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또 새로운 윈도우를 열기도 하고 필요 없는 거는 닫아주는 것도 프로그램으로 즉 자바스크립트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웹사이트 접속 또 히스토리를 제어하는 기능도 물론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웹 서버의 통신 그러니까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우리가 쓰는 걸 클라이언트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서버에 접속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내거나 내가 수집한 정보를 서버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밖에 뭐 캠퍼스 그래픽, 로컬 세션 스토리지 저장, 위치 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데도 사용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 역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할 때 자바스크립트는 HTML 문서 내에 내장된다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내장되는데 즉 포함되는데 어떤 식으로 포함을 시키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HTML 태그 속에 이벤트 리스너 속성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이제 실습을 통해 보여줄 거고요. 또 스크립트와 슬래시 스크립트 사이 요 태그 사이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적어주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바스크립트를 별도 파일로 작성해서 HTML 문서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URL 부분에다가 해당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죠.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HTML 문서 안에 내장시킬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HTML 태그 이벤트 리스너 속성에 작성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TML 태그에는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이동하는 등의 동작, 즉 어떤 이벤트 사건을 얘기하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벤트가 발생할 때 처리되는 코드를 등록하는 이벤트 속성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이 속성에 이벤트를 처리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밑에 그림, 그림이라고 뭐한데 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미지라는 게 있고요. 이미지에서 애플 PNG, 아마 사과 그림 같으네요. 사과 그림을 표시하라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브라우저 내 사과 그림 애플 PNG 파일이 딱 뜨겠죠. 그리고 여기 ALT라고 나온 거는 그 그림 위에다 마우스를 배치했을 때 나오는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에 애플 그림이 사과 그림이 배치됐는데 뒤에 이벤트 속성이라고 되죠. 이벤트 리스너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된 걸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건이 발생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지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온 클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클릭은 뭘까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 웹 문서의 소스를 어떤 재원을 요 바나나 PNG로 바꿔라 이런 소리입니다. 요걸 적용해라 그 소리죠. 처음에 애플이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마우스를 클릭한 순간에 바나나를 요 애플 자리에 집어넣어 주어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액션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소스를 바꿔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게 실제로 코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 그럼 HTML 태그 이벤트 리슨 속성을 이용한 자바스크립트 코드 작성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뭐 코드 보면 특별한 거 없고 여기는 지금 그 자바스크립트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된 거죠. 여기. 예. 기본으로 HTML 태그만 본다고 그러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목 표시하고 이미지란 태그를 이용해서 화면에다가 브라우저 내에다가 애플이니까 사과 사진 요게 되겠죠. 요게 되겠죠. 예. 사과 사진을 보여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 속성으로 온 마우스 오버와 온 마우스 아웃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예, 여기 있죠. 온 마우스 오버. 마우스를 그 위에 갖다 놨을 때 마우스가 그 위에서 빠져 나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과 사진이 있었는데 마우스를 그 위에 올려놓게 되면 바나나로 바꿔줘라 그 소리고요. 다시 마우스가 빠져 나가면 그러면 다시 사과로 돌려달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밑에 줄이 없다고 그러면은 바나나로 바뀐다면 바뀌지 않게 되겠죠. 돌아오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거 주의 깊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 코드에 보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네요. 여기 뭔가 여기에 보면 헛다운표도 사용을 했고 쌍따옴표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 콘텐츠나 아니면 파일 이름을 지정할 때 따옴표를 묶어주게 되잖아요. 사용자 지정한 내용이니까. 이럴 때 따옴표가 서로 중복돼서 헷갈릴 수 있을 때, 혼동될 수 있을 때는 헛다운표와 쌍따옴표를 혼용해 써도 됩니다. 물론 쌍을 이뤄야겠죠. 헛다운표로 시작한 놈은 헛다운표로 끝나야 되고 쌍따옴표로 시작한 놈은 쌍따옴표로 끝나게 구성을 해주면 얘가 잘 구분을 합니다. 물론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하려고 그렇게 사용한 거긴 하죠. HTML 태그 내 이벤트 속성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한 경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는 평상시에는 사과가 이렇게 나와 있다가 마우스를 여기 딱 올라가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바나나로 변한다는 거죠. 또 바나나의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고 있다가 딱 빠져나가면 그럼 다시 그림은 다시 사과로 변한다는 겁니다. 뭐 간단한 예제인데 일단 온 마우스 오버, 온 마우스 아웃이라는 이벤트 리스너 속성이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면서 앞에서 설명한 그 예제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6-1번 예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사용한 예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webprogramming.co.k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들어 있고요. 동일하게 편집도 할 수 있고 실행해서 그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책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거니까요. 혹시 다른 종류의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온마우스 오버, 온마우스 아웃이라는 이벤트 리스너 속성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저장된 코드 디스 소스 이 웹페이지의 소스 자원으로는 미디어 밑에 바나나를 사용하자. 물론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PC에서 직접 이걸 실습하려고 하면은 요 경로 다운표 속에 있는 거를 다른 파일 이름으로 바꿔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미디어 나온 거는 서브 폴더 얘기하는 거죠. 실행됐네요. 평상시에는 애플이 나오다가 마우스를 딱 위에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변한다는 겁니다. 온 마우스 오버라는 이벤트 리스너 속성이 마우스가 올라간 순간에 바나나로 바꾸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킨 거고요. 여기 있던 마우스 커서가 밖으로 딱 빠진 순간에는 온 마우스 아웃이라는 이벤트 리스너 속성, 이벤트 사건을 듣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다시 애플로 돌아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다른 방식, 두 번째죠.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한 경우, HTML 문서 안에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슬래시 스크립트로 끝내줘야지만 되는 거죠. 이 자바스크립트 블록은, 이 태그를 묶어준 블록은 헤드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바디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딘 작성이 가능하고요. 특이한 거는 여러 번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저기 막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죠. 꼭 한 덩어리로 묶을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기능별로 나누어서 딱딱 삽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한번 사용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2번 예제 사용합니다. 스크립트 태그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한 경우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다 자바스크립트 코드 작성을 했네요. 요거는 위에 좀 헤드에다 집어넣었구나. 헤드에다가 오케이. 스크립트 내용을 보면 특이하게 펑션이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펑션은 어떤 프로그램의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 코드들 중에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걸 묶어서 펑션으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블록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걸 만난 순간에 순서대로 실행이 이루어지는데, 펑션이라고 묶어 놓았을 경우는 그 뒤에 적혀있는 이 이름을 부를 때만 실행이 됩니다. 늘 실행되는 게 아니라, 펑션을 선언했을 경우는 무조건 실행되는 게 아니라 태그 안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이 이름을 불러주면 그때 이 코드 물결과로 이걸로 묶여진 이 속에 있는 이거를 실행을 한다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작업을 둘로 구분을 했네요. 펑션 오버, 펑션 아웃 해가지고 두 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처리된 내용을 보니까 동일한 것 같은데 그림만 틀리네. 하나는 바나나, 하나는 애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오버와 아웃으로 해서 올라갔을 때, 빠져나왔을 때 두 개 그림 소스만 바꿔준다는 의미를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코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디에서 기술이 되어 있죠. 제목 표시했고요. 이미지란 태그를 이용해서 애플 그림을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ALT 태그는 알죠? 마우스 위에 갖다 놨을 때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뭐 큰 의미는 없죠. 예. 그리고 리스너 설명했네요. 기술했네요. 온 마우스 오버, 온 마우스 아웃 해가지고 마우스가 해당하는 객체 위에, 즉 이미지 태그 안에 지금 들어 있죠. 즉 애플 그림 안에 마우스가 있으면 그때 오버라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줘. 근데 오버라는 건 명령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버가 뭐지 봤더니 위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네요. 펑션으로. 오버란 말이 나오면 여기 찾아와. 펑션 오버. 그리고 여기다 대입해줘. 그게 뭐냐? 디스는 현재 열린 이 웹페이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열리는 이거에다가, 그러니까 그것에 적용된 소스가 뭐지? 여기 적혀 있네요. 이 소스를 이걸로 바꿔줘, 그 소리입니다. 즉 바나나 그림으로 바꿔줘, 그 소리가 되는 거죠. 동작 원리 순서 기억하는 게 좋죠. 자연스럽게 보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펑션이 적인 거는 기능만 정의한 것이고, 여기 이거는 바로 수행되는 건 아니야. 나중에 이 이름을 누가 부르면 수행이 될 거야. 요 이름 부르면 실행이 될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거는 펑션이라고 기술이 됐을 때만, 그때 여기서 오버라고 부르게 되면 그때 일리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딱 표시가 됐다가 빠져나가면 아웃되면은 그땐 다시 그것에 또 아웃을 찾아가서 처리해줘. 아웃을 찾아가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해놨네요. 애플로 바꿔줘. 소스를, 그림을 바꿔준다는 거죠. 예, 동영상을 통해서 실제 실행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한 자바스크립트 코드 작성. 스크립트 코드 여기 있네요. 스크립트에서 백슬래시 스크립트, 요게 자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 6-2번 예제를 쓴다고 타이핑을 열심히 쳐주고 있군. 오케이, 좋았어. 예, 들어가 봤더니 펑션이 두 개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버, 하나는 아웃으로 기술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뒤에 코드, 속에 있는 코드를 봤더니 오브젝트, 해당하는 객체, 오브젝트는 요거에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의 소스를 미디어 밑에 바나나 그림으로 해줘. 아웃은 애플 그림으로 해줘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한 자바스크립트 코드 작성하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복습 전에 동영상을 다시 한번 코드 읽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걸 실행시키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왜? 여기 이미지 소스에 바나나라고 애플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실행이 되면 이 부분만 실행이 되는 거라 사과 그림이 나온 거고요. 마우스가 올라간 순간에 오버가 진행이 되죠. 5번 여기죠. 그래서 바나나로 그림을 바꿔줘, 이 소리입니다. 바꾸란 얘기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 디스 이 페이지에 들어간 소스에다 다시, 요 느는 왼쪽에 있는 곳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라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할당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있죠. 지금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왼쪽에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어주란 소리라고. 넣어주면 소스는 그러면 바나나가 되네. 그래서 밑으로 다시 돌아가 봤더니 이미지의 소스는 오늘 애플이었는데, 요걸 만난 순간에 요걸 잠깐 바나나로 바꾸라는 소리죠. 이런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도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나왔을 때
마우스 커서를 갖다가 올려보자. 배치하면 바나나로 바뀌고 빠지면 애플, 들어가면 바나나, 빠지면 애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뭐 특별하진 않은데 요게 특이한 거죠. 온 마우스 오버, 온 마우스 아웃. 생각보다 C나 이런 언어로 할 때 굉장히 힘든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아주 쉽게 잘 되네. 뭐 여기다 뭐 다른 거 뭐 수정할 거 있나? 예, 뭐 특별하진 않고 여기 애플도 하나 복사했었습니다. 뭐 할까? 사과를 하나 더 표시한 이번에 바나나 표시해 볼까요? 이미지 태그 두 개 복사해 붙인 겁니다. 여기 HR은 줄 긋는 거죠. 수평줄. 그리고 처음에는 애플, 얘는 바나나를 표시했고요. 거꾸로 이제 해야죠. 오버일 때 아웃 시켜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펑션으로 기술되는 거 꼭 이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 기능이 뭔지만 알면 임의로 이렇게 변경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펑션을 쓰는 좋은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림이 두 개가 표시될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맞네. 여기 올라가면 애플일 때 바나나 되고 밑에는 밑에 거는 바나나인데 올라가면 애플로 변하죠. 이런 효과.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이죠. 뭐 이런 걸 지금 뭐 동적 페이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가 HR을 지우고서 이렇게 글씨를 집어넣으면 바로 한 줄로 표현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면 됩니다. 한 줄의 여러 가지 내용을 임의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뭐 큰 의미 부여하지 말고 온 마우스 오버, 온 마우스 아웃이라는 이벤트 리스너 속성.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이벤트는 사건, 리스너는 듣는다, 속성은 어떤 특정한 값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HTML 태그 속에 스크립트란 태그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별도 파일로 작성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CSS 파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CSS 파일도 작성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을 했었죠. 자바스크립트는 네 가지 방법으로 하고요. 외부에 작성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확장자는 .js로 합시다. 내가 과제물 제출할 때도 보면 JS로 하라고 했죠. 자바스크립트 약자로 보통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JS 하면 자바스크립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태그가 없어요. 이 JS 파일 안에는 자바스크립트 태그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외부에다 별도 파일을 만들면 좋은 점이 뭐가 있죠? 파일은 하나가 있는데 많은 HTML 문서에서 이걸 이렇게 불러다 여기도 갖다 쓸 수 있고 여기도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죠. 하나를 만들고 여러 군데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번번이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웹페이지에서 불러 쓸 수 있다. 웹페이지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중복해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거 불렀을 때 쓰이는 방법 이렇게 씁니다. 스크립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라는 스크립트 태그 안에 속성값으로 소스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태그 안에 마치 이 코드가 여기 들어있는 것 같이 동작이 된다는 거죠. 특별하지 않네요. 스크립트 속에 소스라는 속성값 주고 프로퍼티 주고서 거기다 그 값으로 파일 이름만 적어주면 되네. 물론 외부 값이니까 다운표나 쌍다운표를 붙여줘야 되는 거네요. 요 말은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요 파일이 들어가면 끝이고요. 요새 추가로 적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외부 파일을 만들고 소스라는 속성값으로 해갖고 파일 이름을 지정하면 마치 거기에 그 코드가 들어있는 것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 작성 및 불러오기. 그래서 외부에다가 library.js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이야기했죠. 우리가 HTML 문서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때는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외부 파일에 만들 때는 위에 스크립트라는 코드 태그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거 주의해서 써야 되고요. 아까 동일한 내용을 외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불렀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스크립트한 코드 안에 소스에서 파일 이름만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파일이 마치 여기 들어있는 것 같이 수행이 됩니다. 진짜로 됩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그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하고 불러 사용하기에 대한 예제입니다. 앞에서 이미 소스 내용을 설명을 했죠. 외부 파일에는 lib.js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앞에 lib는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이고요. 뒤에 .js는 이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야 라는 파일 확장자가 되는 거죠. 기억해 주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작하는 건 동일합니다. 이 코드 내용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주구장창 설명할 필요 없겠죠. 단지 그 코드를 어떤 식으로 HTML 문서에 포함시킬 건지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별거는 아니고 스크립트 속에 파일 이름만 적어주면 되네. 파일이니까 소스란 말을 쓰네. 이 소스와 이 소스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따로따로 동작하는 거예요. 이건 스크립트 안에 있는 소스고 이건 이미지 안에 있는 소스가 되는 거죠. 똑같은 소스 프로퍼티를 썼어도 어느 태그의 속성이 어느 태그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 알아주면 되고요. 동작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되는 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 파일 꼭 외부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요. 이번에는 URL 부분에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우인데 이것도 물론 이제 간단할 경우죠. 그래서 URL 부분이 URL 부분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URL이면은 하이퍼링크, 우리 이제 HTML의 HT가 뭐죠? 하이퍼텍스트잖아요. 어떤 문장 속에 링크를 걸어줘서 문장 내용 속에 그래서 특정한 단어를 딱 클릭하면 거기에 걸릴 링크 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가 그런 걸 하이퍼링크라고 그랬죠. 즉 어떤 글씨를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 기능이 하이퍼링크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이퍼텍스트라고 하죠.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본문 내용을 하이퍼텍스트. 그래서 HT가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ML이란 말은 뭐죠? 마크업 랭귀지 꾸미는 언어다. 그래서 페이지를 이쁘게 꾸민다 해서 HT에 해당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게 해주는 게 앵커 태그 A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링크가 걸리냐는 href라는 속성으로 해서 URL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샘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화면에 나오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지? A라는 태그 사용을 했네. 오케이. 그리고 H 링크 해갖고 자바스크립트 잘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 자바스크립트 불러 쓰는 것 같아. 그리고 링크란 말이 있고 A라는 태그가 닫혔네. 그럼 화면에 뭐라고 표시가 되죠? 링크란 말만 표시가 되죠. 그리고 나서 링크를 딱 클릭한 순간에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A라는 거. 물론 태그를 앞부분에서 일부 했지만 이해 기억 못할 수도 있죠. A 태그 속에 href 속성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링크에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여기도 이제 자바 언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스크립트 얼러트라는 게 나옵니다. 얼러트. 긴급, 얼러트, 긴급. 보통 얼러트가 뭐냐면 이런 창을 표시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창 이런 창 본 적 있죠? 확인, 파일이 다운, 이런 창. 좀 말이 많아가지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됩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A 태그 걸어줬고요. 그럼 화면에 클릭해 보세요란 말이 나오는데 얘는 하이퍼 링크로 걸려 있고요. 이걸 딱 클릭한 순간에 이 다운표 속에 있는 내용이 수행이 됩니다. 봤더니 뭔진 모르겠는데 보통 URL이 적혀 있는데 URL이 적혀 있질 않네요. 그러면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다 해서 자바스크립트 콜론 신경 쓰고요. 그리고 명령어 썼습니다. alert 가로 열고 다운표 속에 클릭하셨어요 라고 적혀 있네요. 얼러트가 딱 눌린 순간에 이 다이얼로그 창이 바로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요 메시지가 표현이 되는 거죠. A 태그 속에 이렇게 URL이 들어가는 분에도 자바스크립트를 집어넣을 수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다 되네. 그냥 써도 되고 파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벤트 리슨 속성에 직접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URL에 들어가는 곳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자바스크립트를 여기저기 막 다 찔러 넣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괜찮네요. 동영상으로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링크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거 설명하겠습니다. 직접 실행해서 진짜 코드가 도는지 앞에 설명했는데 안 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돌려보는 겁니다. 이거 동영상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작하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2배, 3배 걸립니다. 진짜 수업하는 게 편하지. 동영상 너무 힘들어. 링크는 자유롭게 쓰는 거죠.
뭐 우리 여기서 A 링크 쓸 건데 href라는 걸로 URL을 지정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음흠. 요거. 네. 뭐 앞에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동영상 보더라도 뭐 특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단지 그게 진짜 돌아가는지를 증명해 주려고 돌려주는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물론 여러 가지 직접 실행을 해 봐야 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건 눈으로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손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손으로 직접 타이핑하고 돌려보고 또 마우스나 키보드로 반응을 보인다면 그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 여기서 alert라는 속성, alert라는 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다이얼로그가 열리죠. 클릭, 이게 이 alert 창입니다. 예, 거기다 클릭하셨어요 라는 거는 다운패스 기술해 주면 alert 창에 요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클릭, 요겁니다. 그냥 메시지 창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메시지 창이라고 하지. 얼러트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런 다이얼로그 종류 한 세 종류가 또 있거든요. 이거 한번 또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TML 태그 속에 하이퍼링크 즉 URL이 들어가는 부분에도 자바스크립트를 기술할 수 있다. 거기다 기술하는 방법은 자바스크립트라고 적고 콜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명령을 기술하면 바로 이 기술된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실행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자바스크립트로 HTML 콘텐츠 출력하는 방법.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자바스크립트로 HTML을 출력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자바스크립트는 HTML 문서 안에 들어있는 무슨 자바스크립트가 또 뭘? 아니 자기가 네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서 날 또 만들어 내겠다고? 좀 말장난 같지만.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어떤 출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출력을 사용자 입력에 따라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루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거는 기본이 HTML로 기술된 걸 베이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웹 문서는 HTML로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HTML 문서 안에는 HTML 태그 또는 CSS 스타일 시트 또는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껍데기가 된 HTML 그 문서를 자바스크립트 또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창을 만들어서 새로운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어 이럴 때도 사용이 가능한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HTML 태그 있죠? 이거를 마치 사용자가 쓴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자바스크립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명령어 중에 document write 또는 document write line, 요 ln은 라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요게 있으면 출력을 하고 줄바꿈을 하고요. 이게 없으면 그냥 옆으로 찍고 있으면 줄바꿈. 여기 찍다가 밑에 줄로 내려갑니다. ln 있는 거 없는 거 요거만 구분하면 되죠. 보통은 이제 이게 백슬래시 n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HTML 코드를 출력하는 코드가 마치 들어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도큐멘트 라이트라는 함수를 불러서 그 속에다 다운표 속에다 기술해주면 마치 HTML 태그 코드를 쓴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죠? 도큐멘트 라이트를 이용한 웹페이지의 HTML 콘텐츠 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이거는 억지로 만든 거고 이게 또 귀찮은 일이거든요. 여기 HTML 문서가 작성이 됐고 그 중에 보니까 여기 자바스크립트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HTML 태그는 하나도 없네. 실제로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은 없죠. 요거 있구나. 요거 있죠. 요거 표시되죠. 볼 줄 알아야죠. 여기도 있네. HR은 뭐죠? 밑줄. 얘가 이거죠. 얘는 얘죠. 그 밖에는 표시된 내용이 스크립트 말고는 없잖아요. 스크립트는 그냥 마우스가 그림이 올라가면 그림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눌렀을 때 그냥 뭐 다이얼로그 창을 열어준 정도로만 사용이 되는데 그 밖에 또 뭐 할 수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치 여기서 이걸 썼듯이 이런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도 이렇게 기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큐멘트 라이트라는 함수 명령어를 불러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HTML 태그를 출력하는 명령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이 다운표 속에 있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죠. 제목으로 웰컴 찍어라. 그냥 2 더하기 5는 BR이면 뭐죠? 줄 바꿔라. 줄 바꿔서 마크는 뭐죠? 이건 뭐 표시해 달라는 소리인데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어떤가 표시 그리고 7입니다라고 찍어라 했네. 이랬더니 결국 그렇게 나와요.
요렇게 출력하는 거를 HTML 태그로도 할 수 있지만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기술할 수도 있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거는 보여주려고 한 예제입니다. 더 귀찮잖아요. 요거만 적으면 되지. 요거만 다운받는 건 적어도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예제입니다. 도큐멘트 라이터로 웹페이지에 HTML 컨텐츠 출력하기. 특별한 사항은 없죠. 예. 중요한 거는 스크립트 안에 도큐멘트 라이트라면 솔직히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도큐멘트 라이트라는 이런 명령 속에 어떤 내용을 적으면 이거는 마치 HTML 태그를 직접 기술한 것 같이 동일하게 처리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태그가 들어가면 태그가 동작이 되고요. 그냥 컨텐츠 일반 문장이 있으면 문장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된다 이거죠. 화면에 기본으로 출력된 건 HR과 H3과 HRO 두 개만 되죠. 제목이 나오고 내용은 아까 찌꺼기가 있었습니다. 요 내용 처리한 거예요. 특별한 상관 없어요. 갖다 놉시다. 요 내용. 이거 왜 월컵에 두껍게 나왔죠? H3 헤드로 처리했죠. 제목으로요. 마크가 배경 색깔 채워준 효과였구나. 지금 이런 식으로 도큐멘트 라이트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출력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뭐 딴 것 좀 해볼까요? 뭐 해볼까? 마크라는 거 이게 배경 색깔 노란색으로 만들어 줬죠.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밖에 또 뭐 해볼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연습을 할 때는 있는 것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있는 거 확인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좀 내용을 좀 수정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 밖에다가 일반 태그로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도큐멘트라이터 출력한 경우와 그냥 처리한 경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구분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밑에 또 하나 나오겠네. 그렇죠. 말은 쉽지.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고 직접 만드는 게 힘든 거죠. 말로는 다 하고 손가락으로는 어디든지 가리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 그걸 만들거나 갈 수 있는 방법은 틀리죠. 이게 동일하죠. 여기 줄바꿈 한번 해서 처리해 볼게요. 이게 구분을 하니까 HR이면 줄 긋죠. 줄 긋는 거 봅시다. 이렇게 줄고 똑같네.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적는 거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러면 아까 거랑 조합해 가지고 마우스가 올라간 경우와 마우스가 올라가지 않은 경우에 출력하는 내용도 바꿔줄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림이 나올 때 그림만 바꾸는 게 아니라 코드도 변형해 줄 수 있네. 화면에 또 굳이 또 표시하려고 하면 조작하는 거예요. 요거는 HTML로 작성한 경우고 요거는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 경우야. 화면에 표시된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 바래. 그런 의도겠죠. 우리가 작성하는 건 어떻게 작성했든 결과만 맞으면 된다. 이런 원칙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맞은 다음에 코드가 이뻐야죠. 결과가 동일하면 같은 코드입니다. HTML로 작성해도 상관없고요. 자바스크립트로 작성 상관이 없습니다. 웹페이지엔 동일하게 나오니까요. 이런 걸 왜 배울까? 그런 생각, 그런 의문을 갖기 바랍니다. 의문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게 발명되고 창의적인 생각이 도출되는 거니까요. 꼭 다양한 생각, 이상한 생각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 친구들이 실력이 더 빨리 향상됩니다. 벌써 끝까지 왔네요. 생각보다 쉽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뭐죠? 오늘 배운 거는 크게 봐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지금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요소와 구성, 특별한 게 없었는데 이건.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웹페이지 어디에, 즉 HTML 문서 어디에 삽입되는 네 가지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금 설명한 거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에 출력할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뭐 그런 내용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내가 제목 아까 설명할 때 자바스크립트 언어 요소와 구조를 이해한다. 스크립트 언어가 뭐다, 어떻게 구성된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구체적인 명령어 배운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웹페이지에 어떻게 삽입하는가라는 부분에 이벤트 리스트에 삽입하는 방법, 태그 사용하는 방법, 외부 파일 쓰는 방법, 그 URL에 집어넣는 방법 네 가지 설명했거든요. 꼭 기억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맨 마지막에 도큐멘트 라이트라는 함수를 명령을 써가지고 HTML 문서를 실제로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 것도 있었죠. 그 내용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바스크립트 언어 구조 좀 더 한 다음에 하나씩 명령어 배우면서 새로운 기능이 뭐가 있는지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지 이런 걸 쭉 해볼 거거든요. 앞에서 한 거와 좀 틀린 점이 있으면 자바스크립트는 일종의 프로그램 언어라는 겁니다.
어렵게 다가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조금 논리적인 생각도 해주고요. 이미 프로그램을 좀 배운 적이 있는 기초 지식이 있는 친구들 쉽게 다가올 수 있고요. 모르는 사람들 큰 부담 없이 따라해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의지가 있어야지 하는 거고 전혀 배울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할 말 없는 거지 뭐.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듣는 수업이니까 좀 신경 써서 듣고 호기심 갖고 한번 직접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동작시켜 보기 바랍니다. 눈으로 배운 거는 남질 않아요. 그래서 꼭 자기가 돌려봐야 됩니다. 지금 수업 내용도 보면 이론 설명하고 샘플 소스 설명하고 동영상 다 좀 실행하잖아요. 지금 계속 반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확실히 하라고, 실습 꼭 하라고. 혹시라도 땡땡이 치는 놈, 실습 안 하는 놈이 있을까봐 반복해서 보여주고 머릿속에 각인시키려고.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으면 두 번째 볼 때는 그때 친근하게 다가서고요.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원리도 이해하게 되거든요. 일단 뭐 그런 생각으로 강의는 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좀 이왕 배우는 거 확실히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